이건 통수 패드 있나지? 넌 그나마 인지도라도 있잖아. 난 다이소랑 비교당해. 형님.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2018년 애플에서 내놓은 스마트 스피커 홈팟. 저는 다른 것보다 홈팟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그 광고 혹시 아시나요? 진짜 그게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그가 역대 애플 광고 중에서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광고였죠. 하지만 그런 광고와는 다르게 제품이 출시된 후 사실 이제 애플 시리즈 중 좀 실패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고, 공교롭게도 2021년 3월 12일 단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가격이 비싸다, 제품이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지만 뭐 일단은 가격 자체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 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그 홈팟 미니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더 집중한 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이러한 홈팟을 단종시키고 나서 역시 이거는 실패작이구나, 애플도 이거는 살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던 차, 2023년 1월 18일 새로운 홈팟 2세대를 공개했고, 1세대를 잘 사용한 유저로서 저도 2세대를 바로 직구해서 도착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직구했던 1세대 얘를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얘가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시했던 349달러의 가격만큼 만족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에어팟 맥스와 비슷한, 아니 그거는 그나마 지금은 패션템으로 팔리기도 하지만 얘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제품이랄까요. 몇 년간 사용하면서 소리, 그 사운드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고 저는 느끼기도 했었는데, 스마트 스피커라는 관점에서는 완전 꽝이었어요. 왜냐면 애플의 생태계, 그것도 완전히 잘 구축해둔 상태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모두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노래 재생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 갤럭시 위주로 사용할 때는 얘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었어요.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얘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제 돌연사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에 얘를 쓰면서도 이게 언제 죽지? 언제 또 죽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스마트 스피커라고 하지만 이제 시리도 지원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얘가 작년에 단종을 선언하고 나서 오히려 중국가가 역주행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시리를 사용하지 못하긴 하지만 두 개의 구성으로 놓게 된다면 스테레오 스피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에어팟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그 공간 음향 있잖아요, 그거를 스피커 사운드가 좋은 홈팟 두 개로 구성하게 된다면 사운드바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좋고, 더군다나 그 시기에 애플 TV도 한국에 정발했기 때문에 애플 TV를 사용하고 홈팟까지 두 개 있다? 사운드에 미치기 때문에 중국가가 팍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언박싱 진행해볼까요? 새로 구입한 2세대 제품. 1세대는 349달러에 구입했고 얘는 299달러에 구입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가격은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44만원, 45만원에 구입한 것 같아요. 물론 배송비랑 관세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뜯는 거 어렵지 않지. 홈팟은 맥미니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어떻게 뜯어? 여기 뭐 벌어지는데요? 앞에가 뜯어지는데? 여기가 열려. 뭐야 이거? 이것도 배송될 때 바닥에 쿠션인가? 오, 자동차 서스펜션처럼 충격 흡수해주는 박스. 이거 갖고 싶긴 한데 또 갖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 이번에도 애플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화이트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또 1세대는 화이트 구입했는데 2세대도 화이트이다. 게다가 디자인 차이도 크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 스페이스 그레이로 구입을 했고요. 특징이 뭐가 있나? 따로 2세대라는 그런 것도 없죠. 진짜 뭐 박스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냄새 난다. 약간 가구 냄새다. 이건 베트남에서 제조했는데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Vietnam. 오, 애플이 이제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나봐, 요 홈팟. 1세대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그거였어요. 전원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단선되었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세대 홈팟은 분리형이네요. 그래서 케이블도 따로 주구나. 이것도 8핀 케이블이에요. 물론 이제 애플 정품 케이블이 약간 좀 패브릭의 느낌이 나면서 좀 굵고 재질 자체는 좋긴 하지만 한국에서 파는 8핀 케이블 구입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닥도 뜯어볼까? 깔끔. 바닥 생김새도 좀 달라요. 애플 로고 바닥에 그려져 있고요. 1세대도 애플 로고가 바닥에 그려져 있기는 한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면 얘네들은 이제 그냥 좀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애플 로고도 음각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그냥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새겨진 각인에 대한 표시도 약간 애플워치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1세대는 재질이 약간
찐 고무 같은 단단함이거든요. 이 세대는 플라스틱 같은데 살짝 고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존 홈팟의 베이스가 세다 보니까 이 댐핑에 대한 조절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베이스를 이제 바닥으로 좀 많이 울리지 않도록 그러한 구조로 바뀐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코드 부분은 1세대는 이렇게 이제 코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2세대는 코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1세대는 그릴에서 넘어오면서 디스플레이까지 되게 이제 뭔가 매끈하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둥그란 디자인. 새로운 2세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는 홈팟 미니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볼륨 업다운이 기존에는 좀 이제 컨트롤하기 불편했는지 이것도 홈팟 미니처럼 이제 내리기 올리기 아예 각인을 박아버렸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홈팟 1세대의 블랙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드나잇으로 바뀌었거든요. 완전 블랙이라기보다 살짝 블랙보다는 조금 더 높은 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완전 회색까지는 아니지만 블랙인데 살짝의 화이트 한두 방을 더 톡톡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 나는. 이번 2세대가 출시되면서 다운그레이드 이슈가 한 가지 있기도 했습니다. 1세대에 비해 얘는 이제 다른 것보다 1세대에서 막 스마트 스피커 뭐 시리 이런 게 좀 멍청하고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소리 하나만큼은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위터 7개에서 5개로 줄였고 마이크도 6개에서 5개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버전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와이파이 스펙으로 이야기한다면 5에서 4로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또 이제 칩에 관해서도 1세대는 아이폰 6 때였나? 애플의 A8 프로세서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S7 그리고 유언칩이 탑재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서 성능만으로 봐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완전히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에서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다운그레이드 말고도 더 좋아진 점이 있기도 하죠. 홈팟 미니에 들어간 것처럼 온수도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홈 IoT에서도 쓰기 조금 더 좋아졌고 매터까지 대응하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소소한 변화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트위터나 마이크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피커적인 음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제 못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지금은 살짝 되기는 해요. 2018년에 출시하고 2023년에 이제 오랜만에 출시했는데 소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아닐까라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ZX 마크 5가 나올 때도 40mm에서 30mm로 드라이버가 더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소리가 안 좋을 거란 예상과 달리 튜닝을 굉장히 잘해서 그것을 좀 완화했는데 이번 홈팟 요거는 어떨지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이냐 아니면 개수가 줄어든 만큼 너프된 소리를 들려줄 것이냐. 코드는 깔끔하게 들어가네. 거의 일체형처럼 보이는데 전원 버튼이 없으니까 어떻게 켜야 될지 모르겠네. 켜졌다. 여기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되었어요. 그죠? 1세대는 중앙만 디스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와 요런 거는 좀 좋다 효과가. 와 야 근데 이거 베이스 좀 웅장하네요. 아이폰에 뜨지 않을까? 오 바로 다가가자마자 떴어요. 설정되고 있고요. 이 시리 이거 시리 언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포드든 애플워치든 한국어 지원한 지가 언제 됐는데 시리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줘요. 다르게 생각하면 홈팟 자체가 한국에 정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덜란드어, 독일어, 뭐 러시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막 그것도 심지어 영어도 있잖아요.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캐나다 막 이렇게 막 중국어까지 수많은 언어들을 지원하는데 한국어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 그냥 심플하게 영어 미국어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디스플레이 풀화면으로 나온 거 죽이는데? 지금 한번 보여줄까요? I can show them 보여요? if you ask again from your iPhone.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홈팟이 죽이는 게 그거예요. 얘가 마이크도 많이 탑재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얘가 소리가 나오면서 마이크와 함께 반사되는 소리를 듣고 방 안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벽 쪽에 붙어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벽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머지 방향으로 소리가 잘 퍼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공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사운드 튜닝을 하는 거지. 애플 홈팟으로 노래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 있는 거 유튜브나 이런 걸로 재생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다가 그냥 다가가면 나 이렇게 하면 재생을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청난 베이스다. 여기 지금 제가 책상 위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베이스가 이렇게 울려서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1세대에서도 이게 베이스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죽인다. 이게 아파트에서 쓰기 어렵겠다. 왜냐면 웬만한 테이블에 둬서 얘가 이제 저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층간소음이 좀 심한 아파트에서는 많이 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마샬 스피커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지 않나요? 밑에 댐핑 패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좀 강한데? 베이스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베이스도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팟 설정으로 가면 자동화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베이스 줄이기 여기 있네. 베이스 줄이기. 요즘 또 샘 스미스 형님이 또 핫하던데. 샘 스미스 레전드 노래.
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웬만한 스피커보다 소리가 엄청 더 좋게 들리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봤다시피 베이스 줄이기를 하면 좀 줄어들기는 한데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해도 좀 강하긴 하다. 그럼 소리를 1세대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1세대 쓰면서도 소리가 좋다고 느꼈었는데 진짜 좋네. 그 고역대의 소리가 살짝 다른 것 같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게 트위터의 개수 차이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위터 개수, 마이크 개수가 줄어든 만큼의 소리 차이, 사운드에서 너프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오랜만에 출시한 제품인데 여기서 막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만큼 뭐 가격도 조금 이제 저렴해지긴 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원래 기존에도 소리가 진짜 좋았거든요. 여기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베이스가 너무 강한데 이 테이블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베이스가 좀 먹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베이스를 중간에 먹어버리니까 이 소리가 되게 먹먹하게 들려요. 아, 그래서 댐핑 패드를 쓰는 거구나. 가을 밤도 지린다. 그런 너를 기다리는 와, 이 소리는 진짜 미쳤다. 왜 이게 단종되고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단종돼서 이제 저렴해진 틈을 타서 하나 더 구입해서 이처럼 이제 스테레오로 쓰고 또 애플 TV까지 있다면 이제 공간 음량까지 쓸 수 있잖아요. 집에 진짜 사운드바가 필요 없겠는데요. 이거 두 개 있으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음성 인식도 뭔가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 Hey Siri. 얘가 훨씬 예쁘다. 얘 나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이게 음성도 여러 개 되네. 아, 왜? 아이. 갑자기 허접해지는데. 아, 아이폰으로 하니까요. Hi, I'm Siri. Choose the voice you'd like me to use. Hi, I'm Siri. Choose the voice you'd like me. Hi, I'm Siri. Choose the voice you'd like me to use. 이게 제일 우리한테 익숙하긴 하네. 한국어만 되더라도 꽤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Sorry, 같은데. I don't understand. 그것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온습도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Hey Siri, what's the temperature in here? One moment. The hue motion sensor is not responding. 휴 모션 말고 네가 말하라고. 아, 참. 온습도 센서 있다며. 아니, 노래 틀지 말고. 아니, 지 멋대로 하네 진짜. 아, 팰까? 아무튼 오늘은 제가 홈팟 1세대도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했고 또 소리 때문에 만족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세대를 구입해서 언박싱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1세대를 쓰다가 2세대 오랜만에 들었는데 역시 진짜 홈팟 소리 하나만큼은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얘도 애플 TV도 한국에 정발했잖아요. 홈팟도 한국에 정발해서 한국어 시리까지 지원하면 훨씬 더 쓸모가 많아질 것 같은데 게다가 얘도 이제 메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홈킷에 연동되는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유용할 것 같은데 정발도 하지 않고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얘는 그냥 스피커로밖에 쓸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면 블루투스로 소리 재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도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의 애플 사용자들 원툴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까지는 진짜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쁜 스피커가 필요하신 분들, 애플 TV에 연결해서 사운드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구입할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좀 스테레오로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좀 쓰려고 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이제 한국어를 지원하게 된다면 얘에 대한 활용도가 진짜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홈킷이랑 이제 홈 IoT로 그때 되면 제가 또 따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Okay. Here's Apple Music One.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제품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스튜디오에 쓰면서 한 가지 걱정한 게 뭐였냐면 이게 제 핸드폰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이제 직원분들은 어떻게 쓸지 이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핸드폰, 아이폰 뭐 같은 계정이 아니라도 다가가면 이제 노래를 재생할 수 있고 또 에어플레이로 그냥 가능하더라고요.